음, 아, 뉴시스예요. 뉴시스. 어, 2026년도 6월 22일자 기사네요. 뉴시스. 정점식 지지율 상승, 과감하게 혁신하라는 쇄신의 명령. 지금 민주당이 급격하게 73%까지 올라가던 이재명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0% 밑에까지, 지금 40%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반사 이익을 누린 것은 한동훈이 하고 오세훈 효과로 지금 민주당의 차기 정부에 기대를 거는 거예요. 국민들이.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뭐 다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라든지 보유세는 다 국민들이 거기에 다 동의를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일가구 주택까지 무슨 집을 사면 무조건 가서 2년 거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시내 전세 전월세 매물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 나와라. 나는 정부가 무조건 살아야 된다니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어, 새로 집을 구입한 사람이 기존 살고 있는 거 내버려 두고 그 새로 산 집에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 지금 세입자는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전체 지금 무조건 집 사면은 거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집 없는 그 무주택자들한테 엄청난 이 테러를 한 거죠. 이들은 난데없이 갈 데가 없어요. 오늘 좀 이따 그 얘기 나오겠지만 그런 바람에 이득을 본 것은 국민의힘당인데, 국민의힘당에서도 장동혁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가 철퇴를 내렸어요. 장동희가 잡아먹은 한동훈이가 살아서 무소속으로 이 부산 북갑에서 생소한 그 부산 북갑에서 맨 처음에는 제일 꼴등을 했죠. 자기 지역이 아니니까 누가 찍어주겠어요. 그렇지만 그 장동영이 계속 그 민주당의 하정우 39% 하정우를 공격한 게 아니라 제일 꼴등으로 있는 한동훈이 더군다나 부산의 터세가 심하잖아요. 자기 지역에 대해서 하정우하고 박민식이는 북갑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 찍어주지 니는 뭔데 하루살이로 부산 북갑에서 얼굴 내미냐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장동혁이가 한동훈이를 잡아먹는 킬러로서 뭐 부산의 그 사선 의원들이 전부가 다 국민힘당에 장동혁한테다 여기 부산 북갑에는 국민힘당에서 공천하지 마라. 한동훈이가 나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우리 식구다. 당선되면 국민힘당으로 들어가지 민주당 할 사람이 아니란 거죠. 그랬을 때 장동혁은 어땠습니까? 자기 그 국민의힘당이 꼭 필요한 한동훈이를 갖다 제명시킬 때 정치 라이벌을 갖다 제거한 거예요. 정적을 제거한 거죠. 그런데 거기 살아서 부산 북갑에 나오니까 반민씨가 킬러라는 것을 부산 북갑 시민이 눈치채자 바로 그리고 또 이제 장동혁이가 한동훈이를 부산 북갑에 가서 국민힘당 뭐 한동훈 지지자들이 가서 뭐 도와주고 그러면 다 너희들 징계할 거다. 배현진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도 모자라서 그 부산 북갑에 박민씨가 사무소를 개설하자 전부 떼거리로 몰려가서 거기서 나를 쳤는데 장동혁이가 지나갔다가 박민씨는 그때 당시에 26%가 요동하지 않았어요. 뭐 박민씨 지지했던 세력은 26% 있어.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어. 그리고 1% 부정한 게 한동훈이었죠. 하정우가 39%였고 박민씨가 26%고 한동훈이가 25%. 제일 꼴등이었어 한동훈이가. 근데 장동희가 가서 뭐 박민씨 으쌰으쌰 하고 난 다음 날 바로 조사했을 때는 박민씨가 17% 떨어지고 장동희 밑에 제일 꼬랑지했던 한동훈이가
25%였던 한동훈이가 33%로 올라갔어요. 이것은 이 자기네 식구라고 박민식을 지냈는데 이 박민식이가 이 하정우 민주당을 갖다가 겨냥한 게 아니라 이 장동혁의 정적인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서 킬러로 보냈구나. 이걸 자격이었다는 것을 북갑 시민들을 인식하면서 점점 박민식이 15%까지 떨어지고 한동훈이가 42%까지 올라간 것은 부산 북갑 시민들이 장동혁을 심판한 겁니다.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이가 42%로 살아서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고 이 한동훈이가 전국구다 보니까 사방에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전국구죠. 인기맨이잖아요. 그리고 이 오세훈이라든지 이 두 사람의 인기도가 그리고 오세훈의 이재명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현실을 너무 모른다. 근데 그거에 모두 국민들이 다 동감하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의원이 말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해도 너무 모른다. 그거 몰라도 너무 모른다. 오세훈은 규제를 풀어줘서 많이 집을 지어서 많한테 분포돼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는 전부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갖다 목줄 조이고 피고름 짜는 거죠. 이건 1가구 1주택까지 너 1가구 1주택에도 세놓은 사람 다 보세 물었고 그 1가구 2주택도 네가 안 사는 거 세놓은 사람은 세금으로 뜯어서 집을 팔게 할 거야. 1가구 1주택에 집을 팔면은 그러면 한강 다리 밑에 텐트 쳐요? 오늘 뉴스에서 정점식 지지율 상승에 과감하게 혁신하는 세신 명령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이러한 패단이 반사이익으로 국민의힘당이 10%대까지 장동희가 떨어뜨린 것을 한동훈하고 오세훈이가 차기 대선 후보 1, 2로 올라가자 국민의힘당의 지지를 보이기 시작하요. 국민들이 정점식 6.3지선 여야안이 국민의 승리 세신 명령. 그리고 여기 국민의힘당이 그 강원도 지사 가서 2번 가더니 그거 떨어뜨리잖아요. 우상호가 훨씬 낫긴 하지만 우상호가 가서 당선됐죠. 지선 결과 평가 자료에 아쉬운 표에 정무적 판단은 달라. 그런데 이것은 한동훈이 효과라는 거예요. 박민식이는 장동혁을 대표했어요. 장동혁이가 근데 부산 북갑 시민들은 전부 자기 지역의 출신 두 사람을 떨어뜨리고 한동훈이를 선택한 것은 큰 정치를 본 거죠. 큰 정치를. 차기 대선 후보인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했는데 한동훈이가 서울 강남 사람이 쫓겨나와서 지금 부산 북갑에 8번째로 적은 소규모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 자기 식구 하니까 텃세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이가 이거 잡아먹으려고 킬러를 보내고 와서는 39%의 민주당의 하정우를 공격한 게 아니라 한동훈이를 공격하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부산 북갑 시민들이 똑똑하단 거예요. 장동혁을 심판한 건데 장동혁 지금 붙들고 있잖아요. 정정식은 계속 우리 국민의힘당이 지지율 올라가고 민주당은 떨어지고 있다 이거죠. 이건 장동혁이는 제거돼야 돼요. 이건 장동혁이를 보고 하는 거 아니란 거죠. 정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6.3 지방선거 결과와 선거 이후 당 지지율이 상승세인 것과 관련해 과감하게 혁신하라는 세신의 명령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것은 오세훈과 한동훈이 특별히 한동훈이의 역할이다. 장동혁이가 운영했던 국민의힘당은 10%대까지 떨어졌어요. 10%대까지 20%에서 10%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한동훈이가 이렇게 당선되면서 국민의힘당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차기 대선으로서는 국민의힘당의 오세훈과 한동훈이를 하겠다 이제 이런 국민들의 생각이고 지금까지 많은 기대를 걸었던 뭐 경제라든지 외교 뭐 이런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였던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에서 문재인보다 더한 아주 1가구 1주택까지 죽이는 작전을 써오니까 사람들이 다 식상하는 거예요. 문재인이 정치를 잘해놓고 왜 코로나 때 엄청나게 슬기롭게 잘 극복했는데 세계가 다 칭찬했던 문재인 정부가 왜
윤석열 후보한테다가 정권을 내줬나요? 그럼 부동산 정책이요. 국민들 피부에 느끼는 부동산 정책을 망쳐놓으니까. 그 지금 이재명 정부는 연임을 다 저런 대통령 없다 그렇게 여겼는데 지금 국민들을 가장 피부에 닿는 부동산 정책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네 세 놓는 사람 다 죽인다. 세 놓고 있으면 다 팔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가 집 팔아서 저 주식에 갖고 꼴딱 망해서 빈손 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문에 보도에서 봤어요. 주식은 부동산하고 다르지. 부동산 내렸다 떨었다 해도 집은 그대로 있어요.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는 여당의 승리도 야당의 승리도 아닌 현명한 국민의 승리였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선 이후 당 지지율이 상승했다. 우리가 잘해서 오른 건 아니다며.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생을 내팽개치고 당권 투기에 고말하는 오만한 정권을 견제하고 육상 국민 참정권 해소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위해 싸우라는 대여투쟁의 명령이자 건강하고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가감하게 혁신하라는 쇄신의 명령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너무 잘하고 저런 사람은 5년만 하기 아깝다 그런 생각이 나도 들었어요. 저런 사람은 2년 시켜도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고 우리나라 위상도 많이 올라가고 해외에 나가도 외교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서울에 46년 집을 갖고 있는데 이거 친정 부모가 유산으로 남긴 것을 우리 막내 아들이 2살 때 그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서 다 결혼시켰는데 그 집은 우리 인생의 전부죠. 46년이니까 그 우리 인생에 거의 거기를 지는 집을 팔지 못하고 이거 완도로 귀촌할 때 그걸 임대를 주고 왔어요. 그런데 안 사는 사람들은 노인들한테다가 안 사는 사람들은 그거 뺏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나는 우리 부모한테 받은 거니까 내 자식한테 넘겨주고 싶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자기는 집 한 채 가지고 살 때도 모든 세금 다 내고 끝까지 모아서 갖고 있던 집을 그 부모가 죽으면 그것을 세금 내기 위해서 다 팔아서 세금으로 없어진다는 건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은 그냥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말을 다 거짓말 쳐버리잖아요. 약속을 어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약속은 지켰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한 정책이라도 약속 지키지 않은 지도자를 어떻게 믿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잘해요. 탁월해요. 잘한 정도가 아니고 탁월하고 다음에 누가 와도 이재명만큼 잘할 사람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교라든지 그런 건 우리 국민 걱정 안 할도 될 만큼 여러 가지로 잘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 와서 1가구 1주택까지 보유세 뭐세 하니까 나는 지금 12년 됐거든요. 기촌에서 이 완도로 기촌에서 12년인데 가서 2,300평을 우리 노 부부가 85세 된 우리 남편하고 내가 땅을 농기구도 없으니까 아마 2,300평을 이 곡괭이로 파니까 기계로 그전 사람들은 농사 짓던 사람은 겉만 흩트다 보니까 농사가 잘 안 되는데 우리는 곡괭이로 파대니까 애기 머리통만한 돌이 엄청나게 싸니까 우리 집을 사면을 전부 다 돌로 이중 돌로 그거 터치고 올라가니까 담을 쌌어요. 그러니까 태풍에서 양쪽 디귿자 집이 양쪽이 날아가 버린 집 본체에서 그냥 100년 된 농가주택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지금 1가구 1주택에 세놓은 집도 다 보유세니 뭔세니 갖다가 세금을 물린다 하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가 너무 행복해요. 우선 생활비도 잘 안 들고 신선한 먹거리가 34가지 정도 심어요. 그러니까 김장할 때는 젓갈만 사면 돼. 전부 밭에서 나와서 다 하니까 고춧가루까지 다 마늘이니 다 밭에서 나와서 심어서 하고 참기름도 우리가 깨 심어서 짜서 먹고 이런데 지금 1가구 1주택에도 뭐가 있다 하면 우리는 아쉽지만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점점 노인들이 죽어나가고 농지가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농지법을 또 뭘 한다는데요. 그러면 자식들은 이거 팔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 이재명 부동산 정책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느껴요. 우리 국민도.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는 여당의 승리도 야당 승리도 아닌 현명한 국민의 승리였다는 것이에요. 이어 지선 이후 당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건 이제 차기 이재명 갖고 안 되겠구나. 우리는 이재명이 연임하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재명이가 외교라든지 다른 경제 그런 부분은 잘해요. 그런데 검찰을 없애고 수십 년을 그러니까 우리 정부를 지탱한 검찰 왜 없습니까? 왜 자기가 5년 하다 나갈 사람이 왜 검찰을 없어요? 이어 지선 이후 당 지지율이 상승했다. 우리가 잘해서 오른 건 아니라며. 정점희 씨가 똑똑하네요.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생을 내팽개치고 당권 추정에 골몰하는 오만한 정권을 견제하고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시스템을 개혁을 위해 싸우라는 대여투쟁의 명령이자 건강하고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강함의 확실한 세서 명령이라고 했다. 내가 볼 때는 이 국민의힘당에 장동혁으로 인해서 등 돌린 사람이 많아요. 나도 그랬어요. 저렇게 장동혁이가 지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호남 사람이고 김대중부터 문재인까지 지지했던 호남 사람인데 물론 문재인 지지하다도 문재인 잘못하면 공격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뭐 정확히 말하면 중립이에요. 우리는 국가를 말아먹고 국가 망치는 사람은 공격하고 내가 지지 안 했더라도 그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 편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국민은 냉정해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유세이 뭐냐고 46년 갖고 있던 집에도 뭐 세금을 내니 못졌냐고 이러면 그거 팔아 노인들한테 그거 팔아가지고 85세 먹은 노인이 그거 팔아가지고 줄여가고 뭐 어쩌라 하는데 그 자기가 무슨 후보 시절 뭐라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금을 내다가 그다음 죽으면 그거 세금 내기 위해서 다 팔아서 공중분해 시킨 건 너무 잔인하다 그렇게 말해놓고 안 지킨 거예요. 그나마 있는 것도 갖다 뭐 보유세니 뭐니 뭐 집을 거주하지 않는 사람 어쩐다 하니까 농사 재밌게 잘 짓고 있는데 우리 먹거리가 전부 텃밭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무공해에다가 서울에서는 손바닥만한 데다가 몇만 원씩 하는 식자재가 여기서는 그냥 리아카로 그냥 한 리아카씩 나와서 뭐 염소 주고 뭐 가축 사료로 먹이고 이럴 정도까지 되니까 기쁘죠. 노는 땅에다가 막 심어두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생산의 그런 기쁨도 느끼고 많이 건강해지고 좋은데 서울로 다시 지금 가야 되지 않나 우린 딜레마에 빠졌어. 이재명이 뭐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서울에 평생을 우리가 그 인생을 바친 것을 가서 다시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어 지선 이후 지지율이 상승했다. 우리가 잘해서 오른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런 이제 우리는 다시 겸허한 자세로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이라는데 내가 보기에는 장동혁이가 나가줘야 돼요. 장동혁이 이미 부산 북갑에서 18 받았어요. 한동훈이 킬러로 보낸 박민식이가 15%고 한동훈이가 맨 처음에 제일 꼴뚜기던 한동훈이가 42%로 당선된 것은 장동혁에 대한 심판이에요. 39% 하정우를 공격한 게 아니라 제일 꼴등인 한동훈을 공격하고 한동훈이 도운 사람 니들 국민의힘당에서 한동훈 도운 사람 징계할 거야 이따위로 나오고 부산의 사선 의원들이 전부가 그러잖아요. 부산 북갑에는 한동훈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당에서는 공천하지 마세요. 그것이 정답이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거기서 살아나면 안 되니까 갔다가 킬러를 보내가지고 킬러 사무실을 개설한데 쫙 쫓아가서 한동훈이 간 사람 니들 다 징계할 거야. 그러니까 부산 북갑 시민들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이건 전국구고 여기저기는 이 부산 북갑의 국회의원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란 거예요. 여기는 차기 대선 거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장동희가 잡아먹은 거 무소속으로 여기 빼버려요. 아이기업 하수인들이 이렇게 전화할 때 많이 방해를 쳐요. 이런 짓을 많이 해요. 이거 생전은 전화 올리지 않는 전화인데. 그러면서 지방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으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 2년 뒤 총선 승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고 국민들을 거스르면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이 답습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에서 엄청 잘했어요. 98점 줄 만큼 잘했어요. 이재명 정부도 내가 보기에는 외교라든지 이 경제를 탁월하다. 그러나 잘못된 점은 뭐가 있냐면
부동산 정책을 망쳐먹고 있고 부동산 정책도 다가구 저기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정책과 겁차를 없애고 자기 입맛대로 법을 바꾸는 거 이건 무죄란 거죠. 그리고 또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바닥으로 1,500이 넘어가서 지금 1,600 바라보고 있죠. 이런 상태면 우리 돈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다. 물론 그러니까 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사주기는 하지만 이거 수출하고 수입해 들어온 데는 엄청난 피해가 많겠죠. 그런 부분에서 돈을 막 퍼서 쓴다. 포퓰리즘적인데 돈을 많이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그 돈을 많이 풀었지만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 민주당에 그렇게 점수를 안 줬잖아요. 이후 정 원내대표는 비공개로 진행.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가 뭐 자기 국민의힘당에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제 다시 한동훈이하고 오세훈이한테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73%까지 지지율 받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47%까지 추락하고 있는 거 그것하고 국민의힘당이 높인 건 장동혁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하고 오세훈이를 본다는 거예요. 뭐 오세훈이 가지고 무슨 뭐 100만 원 이상 벌금 나와버리면 서울시장직을 그거 하게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주목하고 있어요. 어떻게 판결하나. 나는 뭐 그 국민의힘 당에서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 탄핵 어쩌고 하면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라. 나는 대통령 탄핵이란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 임기는 지켜줘야 된다. 내 윤석열 정부 때도 절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 우리 국가의 위상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저들이 중간에 끌어내렸지만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완벽하게 잘할 수 있냐. 잘한 부분은 탁월하게 잘하고 또 우리 국민이 거스린 부분은 검찰 개혁이라는 거. 검찰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그걸 밝혀내냐. 자기의 필요한 입맛대로 법을 지맘대로 바꿔치기 한 것은 거대 야당 민주당 때부터 우리가 그걸 봤으니까 나 같은 철저하게 김대중부터 문재인까지 지지했던 사람이 왜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당으로 갑니까? 이거 너무 허약하다. 이거 지멋대로 법을 막 바꾸네. 내가 사는 이 지역이지만 이건 너무 세가 크면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당을 힘을 주러 가니까 장동혁이가 똘똘 뭉쳐서 힘을 세서 좀 제1야당으로 힘을 가지고 잘못 갈 때는 브레이크라도 잡고 그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때는 대통령 거부권이들이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데 지금은 지가 정권 잡고 대통령도 하고 거대 여당이 뭘 못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정권이 굴러가려면 제1야당 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왜 붕괴를 하느냐. 국민의힘당 돕고자 왔는데 장동혁이가 국민의힘당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동훈이 같은 사람을 지 정적을 갖다 제거해서 죽여버리고 거기에 김종혁이를 죽여버리고 배현진한테 징계를 내리고 네 한동훈이 무소속 도와주면 니들 다 징계할 거야.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부가 시민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우리 북갑 시민인 사람한테만 점수를 줬어요. 한동훈이는 뜨내기다라는 거죠. 그러나 장동희까지 내려와서 막 박민식이 응원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 박민식을 응원하면서 하정우를 공격하지 않고 한동훈이를 도와주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것은 뭐예요? 킬러를 보낸 거예요. 한동훈이 잡아먹자고. 이거 돼서 북갑 시민들이 날카롭게 갖다 칼로 잘라버린 거고 한동훈을 살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당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왜 장동혁이가 10%대까지 떨어뜨려버린 것이 한동훈이하고 오세훈이 차기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73%까지 지지율이 올라갔던 63%인지 73%까지 올라갔던 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실망을 한 거예요. 뭐 외교라든지 나는 남북이나 북한 관계라든지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적당하게 미국과 관계도 잘하고 중동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워서 보통 멍청한 사람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미안하지만 윤석열 머리를 갖고는 이재명 머리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외교에서는 탁월하다는 거예요. 저 정도 인물이면 연임해도 3임해도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살다 보니까 이거
임대 내놓은 집은 지가 안 살면 다 이걸 묵으겠다니까 시골에서 땅 노후에 이제 여기서 묻히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다시 서울로 불러들이잖아요. 오늘 박성원 수석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정원내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당의 이름으로 배포되는 보도자료가 최고위원 원내대표 상의 없이 배포되는 절차적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말했다고 했다. 왜 원내대표 상의 없이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이가 뭘 없이 막 통과시켜버리고 이런 짓 많이 했잖아요. 당의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야지. 박수석 대표는 이번 보도자료는 당직자가 과거 선거에서 그랬듯이 지난 선거와 투표에 대해 기계적으로 정량적으로 결과를 분석한 자료라며 당이 가진 정무적 판단과는 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내가 보기에는 국민의힘당이 지지율이 올라간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동훈이하고 오세훈이가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망한 국민들이 뭐 전월세 대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집을 사면은 무조건 갖다 거주하자라니까 그 집에 살던 세입자들이 전세 월세 대란을 일으킨 거예요. 없어요. 그 전에 집을 사도 그 사람이 다시 들어갈 상황이 될 때까지는 새 집이 뛰는 것만 막을 뿐이지 집을 일단은 확보했다는 안도감을 가지고 자기가 부전에 모아서 세입자를 빼고 자기가 들어간대. 이건 집 사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 살고 있는 시골에 있는 뭐 집 내버려 둬버리고 우리 같은 것도 이거 100년 된 농가주택 이건 그전에는 비어있던 빈집이에요. 그리고 이 뭐 2,300평 땅이가 그냥 거저 붙어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농가주택. 태풍으로 절반은 다 파손된 집인데 그 돌 주워다가 이게 담 싸서 태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그 뭐 기계로 쓱 그냥 껍질만 긁어서 농사 짓던 땅에 우리가 꽃갱이를 파서 그 속에 돌들 다 건져내서 돌담 쌓고 여기서 농사를 지니까 우리 먹거리 다 하고 이웃도 나눠주고 가족도 보내주고 이렇게 생산적인 활동을 하니까 서울에서 올 때는 태행선 무릎관절로 지팡이 짚고 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팡이 던진 지가 오래됐죠. 그런데 우리를 다시 서울 집으로 다시 46년 갖고 있는 부모로부터 유산받은 그 유산으로 산 집을 막내 아들이 2살 때 거기서 초등고 다 거기서 장가 들어서 살았던 집을 이제 거기 뺏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안 살면은 해당 자료의 장 대표가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당 대표의 개인의 표현이 아니고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함께 띄워진 모든 선대위 관계자에게 부여되는 단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했는데 장동혁이가 강원도 가서 뭐 강원도지사 뭐 선거에 가서 뭐 하면서 거기서 떨어져 버리죠. 박민식이가 26% 고정 지지율을 갖고 있는데 장동혁이가 가서는 그 다음날 17%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한동훈이가 33% 올라가더니 맞으면 42%. 한동훈이 킬러로 버린 박민식이가 15%로 박민식이 고향에서 떨어뜨린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부산 북갑 시민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던 거예요. 자기 식구를 찍지 않고 큰 그림을 본 거예요. 이건 장동혁이가 국민힘당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 자신을 입지를 위해서 정적을 갖다가 제거를 하는데 거기에 킬러로 이 지역 출신인 박민식이를 갖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을 하고 바로 한동훈이가 42% 당선된 건 장동혁이란 심판이고 장동혁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동혁 무슨 상관이 있어? 국민의힘당이 제1야당으로 힘을 좀 실어주려고 영남 보수가 영남 측인데 우리같이 호남 사람도 국민의힘당이 민주당보다 너무 약하다. 제대로 된 정치를 하려면 야당도 어떤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힘을 줘야 된다 해서 지지한데 지 자신을 위해서 이 국민당을 망쳐먹으니까 붕괴를 하는 거예요. 무슨 장동혁이 왜 모든 이번에 당선된 후보들이 장동혁이를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뭐 김지철인지 그 강원도 도지사 뭐 김지철인지 뭔지 그리고 또 이 박민식이가 15% 떨어진 건 26%가 15% 떨어진 것은 장동혁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이도 오지 마라. 우리 다들 이번에 당선된 사람은 다 오지 마라는 거예요. 다. 장동혁이 오면 마이너스다 하니까 다 그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공로를 장동혁이기 때문에 무슨 지지도가 올라고.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효과고, 지금 이재명을 연임해도 좋다 했던 사람이 돌아서 버리는 것은 이재명의 부동산 그 정책과 일가구 일주까지 죽이겠다는데 뭐 할 말이 없죠. 그리고 거기다가 검찰을 왜 없습니까? 검찰을. 우리 국민이 포기한 거 검찰을 없앨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어디 가서 뭘 합니까? 경찰 가지고 검찰 못 따라가요. 장 대표가 잘했다고 뭐 자만작찬하고 그랬다는데 우리는 아주 가소로워요. 장덕이는 내가 계속 말하지만 장덕이는 국민의힘당에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있으나마나한 존재냐? 장덕이는 국민당에 있으나마나한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있어서는 안 될 존재, 압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 장동희하고 사진 찍는 것은 전부 거부하고 오지 마라 하잖아요. 장동희가 선거 때 뭘 했는데 장동혁이가 뭐 이번 선거에서 뭐 함께 뛰어줘서 뭐 됐다는데 그건 정반대라는 거예요. 장 대표 가지고 차기 대선에 장 대표는 빨리 제거돼야 된다. 있으면은 차기 대선에 마이너스 심각한 마이너스가 온다. 다시 이재명 민주당에 준다 정권을. 내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가 이 검찰이라든지 검찰 그대로 두고 이 1가구 1주택까지 무슨 뭐 보유세니 무슨 뭔 세인지 하고 1가구 1주택까지 전 국민이 다 1가구 1주택 거의 80% 이상 갖고 있는 1가구 1주택을 겨냥해서 이런 걸 하면은 다가구 주택이야 그런 거야. 그건 당연한 거죠. 이런 것들은 결국 1가구 1주택까지 해도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라 이런 것들이 세입자들한테도 힘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도 갈 데가 없어. 집이 팔렸다는데 집주인이 와서 살아야 되니까 자기는 나가는데 나가면 구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전월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실수를 국민의힘당이 많이 상승하는 것은 차기는 오세훈이하고 한동훈이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다시 국민의힘당이 뭐 장동혁을 대통령 할 감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의 사람들이 안 하고 이재명을 주목했는데 한동훈이가 당선되고 오세훈이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에 몰라도 너무 모른다. 부동산을 오세훈이는 풀어주고 규제를 풀어주고 많이 짓는 그런 쪽이고 이재명 정부는 전부 갖다 쥐어 잡는 거예요. 규제하고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 목줄을 잡고 목을 조르고 피를 짜는 거죠. 누가 찍어주겠어요. 그런데 오늘 뉴스이스 2026년도 6월 22일자 정점식 지지율 상승 과감하게 혁신하는 새신의 명령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